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작년 말 여객기 참사를 비롯하여 최근 잇따른 사고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종시의 안전 분야를 관할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세종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의 도달을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지금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 안전한 삶 속에서 학생은 꿈을, 시민은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중 교육청 소관은 15건, 시민안전실 소관은 1건, 소방본부 소관은 1건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14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행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활성화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탐구 능력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이 직업생활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도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난예보 경보 발생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과 대피소 위치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전파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자문기구인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위촉 가능한 위원회 범위와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활동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은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법, 학생의 어문기범에 따른 국어 사용, 손글씨 바르게 쓰기 등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소방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 5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학생들이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상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공익신고자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을 7일로 변경하고자 보상급 지급 신청 안내사항을 정비하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종교육의 핵심은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과목론을 익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종교육은 항상 과학적 근거와 실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밝히는 길에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김규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환위 소관의 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에 단 한 곳도 없는 조례이고요. 학생들을 위한 또 생소한 교육 조례를 이제 세종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학부모들과 단 한 차례도 소통하는 장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교환위원장님들은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위원님들께서 각각의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타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수정하고 바로 잡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요 근래 이제 그 헌법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분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주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과정을 이어가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세종시 전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으니 그거와 함께 더 포함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거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과학적 사고, 과학적 관망을 통한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올해 첫 출발이자 올 한 해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부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1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만 10년 동안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인재 양성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10년 동안의 과정에서 통시적으로 1년부터 10년까지 앞으로 이어지는 12년까지 이어지는 속에서 세종시의 교육과 인재 양성이 얼마큼 변했는가라는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최규현 교육감님의 성과 분석이 올 한 해 이루어질 계기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완돼야 될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번에 세종시에서도 유일하게 그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이제 나타났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2년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소통은 계속 이어가는데 일단은 본원공동 확보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이런 부분이 좀 활용이 되어지지 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깊게 남고 있습니다. 우선 면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당연히 감소하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갖추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지역은 대부분 이제 체험활동 및 기타 농업과 자연환경 이런 형태로 쏠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모두 대부분 그러면 특별화된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편리성을 요구하는 곳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선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그 학교에 맞게 신입생 및 학생들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과밀 학교도 있고 과소학급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 학교의 초등학교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 장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당연히 거주지를 이전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 맞춤형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자원의 효율화 측면에 있어서 뭐 교통이니 교육 프로그램이니 뭐 방과후 활동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정비가 좀 더 필요하고 지역 커뮤니티 지원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분들이 학교와에도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잘 조성돼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는 한데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25년도에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이제 학교에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님께서 안 계시고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